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월 18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휴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이제 억제할 수 있다라고 잡을 수 있다라고 의지를 발언하면서 그리고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예상치보다 0.1% 정도 적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소비 잘 되고 있다. 어, 그런 식으로 지표가 나와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1.34%, 나스닥 2.76%, S&P 500 2.02%, 필라델피아 반도체 5.01%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시장 분위기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딱 그 RSI 지표 말씀드리고 나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 날 미국 옵션 만기일이니까 금요일까지는 그 좀 그래도 금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시장 반등해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합의 무산 등에 하락했습니다. 하락해도 지금 뭐 가격이 110달러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비싼 구간들이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직 바로 꺾이기에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꺾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고요. 그리고 중국이 일부 봉쇄를 해제한다고 예고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위험자산 회피 심리 등의 달러 인덱스가 살짝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참여하면서 미국장이 어쨌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글로벌 통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여기 이탈했던 박스권을 다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빠졌던 이유가 CPI라든가 그리고 금리 인상 하고 나서 또 금리 인상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느냐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었는데 다시 뭐 소비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 이거 더 심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잡을 의지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쭉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되세요. 달러가 강세니까 뭐 주식에 어 주식 그 금리 채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이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국채 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되면은 위험 자산 선호 때문에 시장이 반등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반도체 지금 흐름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0.92% 그러니까 2620포인트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2615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지 금세 반등이 나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바닥 찍고 나서 한번 그 RSI 지표 밑으로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5일선 안착했고 11선도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표는 21선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 금요일이 저 미국 옵션 만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21선 그 돌파를 목적으로 두는 것보다 21선 부근에 오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또 시장이 빠질 것 같다 싶으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하면서 또 새로 그 시장 빠지게 되면은 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지 여기 부분처럼 여기 21선 맞고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뭐 빠졌다가 여기 21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21선 부근에서는 이렇게 하락했다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는 현금 비중,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일부 해뒀다가 다시 시장 자체가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 21선 위로 올라온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 5월달 초에 이 21선 아래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고점 부근 2700포인트 정도, 27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61선 정도 되겠네요. 27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2차적인 목표를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방향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오히려 이 바닥을 깼던 어, 5월 12일보다 오히려 저점 자체는 이렇게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장 대비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 반영되어야 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반도체들도 지금 기술주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큰 폭이라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은 7만 원이 일단은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까지는 이번에 올라와 주면은 시장이 강하게 반등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 그거랑 약간 좀 일정이 맞춰서 지금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 뉴스 뉴스 말고 일단은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성산업이 이제 가스 관련주로 보시면 되세요. 가스 중에서도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네온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네온가스. 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았던 반도체 필수 소재 희귀가스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필수인 네온가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온가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로기판에 패턴을 그려 넣는 공정에 사용된다. 네온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 필수 소재로 꼽힌다. 이 앞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정확하게 몰라도요. 적어도 네온 가스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필수 소재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어,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대성산업이랑 대성에너지가 어제 같이 올라오긴 하는데 같은 그룹주입니다.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해서 가장 대장주로 보시면은 대성산업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많이 올랐던 게 대창단조라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이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제 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폭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세 종목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헤인이라는 종목도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다스코도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6%, 그리고 저희가 뭐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도 언급을 좀 했었죠. 그리고 흥국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어 아직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어쨌든 필수적으로 한번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저겁니다. 재료입니다. 아직 뭐 전쟁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기대감 자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휴방하면서 그 전날 말씀드렸던 뭐 밀가루 관련주 이런 것들 막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빠졌는데,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뭐 거래량 자체가 안 빠졌죠. 한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주산업도 상한가를 갔었고 그 전날 이런 종목은 아직 거래량이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엄청 끌고 가서 다시 이 고점이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터진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 고점 부근에서 음봉 나오는 종목들은 특히 거래량 터지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쌍봉 그리고서 그냥 쫙 빠져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조심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서 조금 매수에 동참을 해보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HLB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상승 추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약,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상한가 간 내용은 무엇이냐? 아, 이 내용입니다. 차를 넘어 모빌리티 혁명, 현대차 그룹이 모바일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발표가 되고 보도가 되고, 이 라이다 센서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피런티어가, 그리고 동훈 아나텍 이라는 종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 터진 게 좀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관련주가 일단 상한가를 가고 오늘 뭐 추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때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도 같이 어느 정도 따라서 가게 될 걸로 보시면 되십니다.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비슷한 내용으로 어제 어, 이 라이다라는 게 자율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그 센서거든요. 카메라 모듈하고 조금은 다른 그런 기술인데, 레이더 비슷하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어제 무증 발표가 나오면서, 무증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8분이었던 것 같아요. 2시 8분쯤에 무증 얘기가 나오고 어제 큰 폭으로 그래도 한 1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한 800억, 700억에서 800억 정도 터졌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계속 이 박스권을 해주던 구간들을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슈 자체도 무증이고, 무증 자체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특히 저런 재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시장에서 이 시선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쏠리는 섹터이기도 하고, 무증이 엮이기도 하고, 실적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무증도 1대2입니다. 1대1도 좋은데 1대2면은 굉장히 좋은 어, 무상증자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행위다. 어, 기업이 그래도 좀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이제 태용로직스라는 이런 종목도 제가 무증 발표 나오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아직 상승 추세도 유효하고 물류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뭐 단기 과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신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한번 눌려주는지 또는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어,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뭐 동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습니다. 쏠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일정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20일 날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하는데 첫 일정이 삼성 평택 공장부터 갑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시장에 시선이 확 꽂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있습니다. 요 후성이라는 종목. 후성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 뭐 시장 빠질 때도 그냥 박스권 유지를 잘 해주다가 이 4개월치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거래량 좀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이 반도체가 붙는 시장이다. 반도체 수급이 좋은 장이다라고 하면은 요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 추세를 더 유지시킬 수 있을 유지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실적이 깡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실적이 받쳐주면은 주가도 어련히 제갈 길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 50% 100% 단기간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시선이 잘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선이 꽂혀 있고 수급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탄력적으로 먹으려면은 바닥권에 있는 뭐 소형주들 매매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거는 장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을 하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리고 요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가격 인상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뭐 MCU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테스터 이런 뭐라 그러죠? 부품, 소재들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도 가격 상승이 나오고 반도체도 가격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건데 이런 어버브 반도체도 MCU 관련주로 보십니다. MCU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부품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반도체의 가격에 뭐 매출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한 번쯤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런 물량들은 안 빠졌으니까요.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도 괜찮긴 한데 요 뭐 전고점 돌파하면서부터 어 지켜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포지션의 차이인데 요거 21선 돌파를 할 때 같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멈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비중 축소를 하고 더 가는 거를 더 보느냐.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해 줄 때 있잖아요. 요 박스권을 돌파해 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오전부터 실린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뭐 좀 스윙으로 끌고 가느냐, 중기로 가져가느냐, 또는 단기로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글로벌적인 뉴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의회가 나토 가입 신청 결정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지금 조 바이든이 스웨덴하고 핀란드를 백악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하려고.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보도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월이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퀄컴 CEO가 이재용과 최태원과 회동을 한다. 언제 조 바이든하고 같이 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평택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5G 관련되어 있는 그 삼성전자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루온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이루온이라는 종목도 5G 관련주 그리고 RF텍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노블이었나요? 이노블인가 무슨 뭐 있는데 잠시만요. 와이어블 예전에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인데 와이어블 이런 종목들 5G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
요거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5G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요런 종목들이 이제 돌파 매매의 관점이 생기는 종목들로 보시면 되세요. 요 가격대를 돌파해 줄 때 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추세 매매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자체가 수렴이 되고 있고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붙어 있고 일정도 있고 하니까 수급 상황 보시고 오전에 거래량 올라온다 싶으면은 다 같이 동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관점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러시아 관련해서 제재 완화되거나 아니면 뭐 중국 봉쇄가 해제될 때는 물류 대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지금 러시아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뭐 물동량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중국 봉쇄가 되어 있어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지금 물류는 굉장히 어 뭔가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꽉 묶여 있던 게 병목 현상이 이루어져 있던 게 풀리기 시작하면은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관련되어 있는 게 뭐 태용로직스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해운주들 뭐 이런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페노션,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 아직 뭐 추세들 어,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시고 쿠팡 관련해서는 뭐 KCTC 그리고 동방 이런 종목들도 뭐 물류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는데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뭐 페노션이라든가 흥하해운이 태용로직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원자력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해서 원자력 기술 위상에 확보를 하는데 논의를 한다. 그러면 원자력 관련주를 살펴보셔야겠죠. 얼마 전에 최근에 큰 상승 나왔던 게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어,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고요. 어제 큰 상승 나왔다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긴 했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어, 아직 이 거래량이 터지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조금 그 재료 자체를 보고서 조금 더 연속성을 찾아볼 만한 그 구간들을 찾아야 될 텐데 신규 매수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 지지를 해주는지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지 확인하고 원자력 뉴스 나오면서 전기 또는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그리고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그 전기 여름철에 전기 수요 그 전기 계절주로 보시면 되세요. 여름에 에어컨 많이 돌리다 보니까 전기 뭐 생산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전기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면서 작년에도 그 뉴스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원자력도 있긴 하지만 전기 지금 원자재 가격, 뭐 원유 가격, 가스 가격 다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 가격 오르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정고점이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 이미 작년에 한번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고 원유 관련주들이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가스 가격도 엄청 상승을 했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소폭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여름철 와서 에어컨 틀게 되면은 전기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휴마시스가 상승했다는 뉴스인데 박진이라는 사람과 외교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왕이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이 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코로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보도되면서 휴마시스가 어제 꽤 좋은 상승폭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실적 자체는 워낙에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 못 따라가는 리튬과 니켈 배터리 원재료 확보하는데 사활이 걸렸다. 리튬 관련 니켈 관련주 뭐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흐름 괜찮죠. 그리고 어, 포스코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도 리튬 광산 관련주인데 지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일정 그
이 가격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은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힘 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힘은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세력들이 뭐 붙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오늘 또 미국장이 2차 전지 그 기술주들이 올랐으니까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밀가루 대란 관련해서 한탑 말씀드렸었는데, 한탑은 거래량 터진 음봉 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아직 뭐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끝난 거 아니니까 밀 생산량 인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왜 수출 금지를 했느냐? 최고 기온이 47도를 넘는 최악의 폭염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전기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생길 수도 있는 걸로 보시면 이해를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값 10배 급등했다는 뉴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성산업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떨어지자 쇼핑에 나선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지금 이럴 때 아무리 시장이 빠져도 과하게 빠졌을 때는 어, 매수에 동참해야 된다. 여기 이때 계속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RSI 지표 말씀드리면서 어, 매수에 좀 동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는 종목들 일부 뭐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확인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좀 더 주가적 일단은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 좀 챙기시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하시면서 현금 비중과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린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물렸던 종목들을 현금 마련하고 다시 뭐 빠진다고 하면은 또 현금 비중 마련해 두었다가 바닥 잡을 때 새로운 테마 또는 새로운 재료 붙여서 탄력 있게 올라오는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